프리미어리그 최초 단일 경기 최다 골대 타격 4회, 빅찬 스미스 1위. 그러나 2023-24 시즌 첫 번째 텐텐 달성.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고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마성의 남자 다르윈 누네스. 이 선수 잘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리버풀의 최전방 공격수를 담당하고 있는 다르윈 누네스. 2021-22 시즌 벤피카에서 41경기 34골을 몰아치며 당당히 득점왕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후 리버풀의 주포였던 피르미누의 대체자로 리버풀에 합류했지만 42경기 15개의 골과 4개의 도움만을 기록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누네즈는 2023-24 시즌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뉴캐슬과의 경기, 전반 25분에 선제골을 실점한 리버풀은 전반 28분 이른 시간 반다이크의 퇴장까지 겹치며 이대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도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이끌던 리버풀, 클롭 감독은 77분 다르윈 누네스 카드를 집어듭니다. 남은 정규 시간은 고작 13분,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투샷, 투킬. 이날 누네즈가 시도한 슈팅은 단 2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2개의 골로 리버풀에게 승점 3점을 안겨주었죠. 그것도 한 명의 열세인 리버풀에게 말입니다. 이 경기는 정말 리버풀 팬이 아닌 저에게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단연코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까지 누네즈는 37경기에 나서 13개의 골과 11개의 어시스트, 2023-24 시즌에 가장 먼저 텐텐 기록을 달성하며 눈에 띄게 좋아진 듯하지만 누네즈의 모든 경기를 챙겨보신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리버풀 팬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기준 누네즈는 빅찬 스미스 21회를 기록하며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1라운드 루턴타운과 리버풀의 경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누네즈는 쉬운 득점 찬스를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누네즈는 쉬운 골은 넣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과연 누네즈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누네즈는 기본적으로 최전방 공격수로 경기에 출전하지만 좌측으로 빠져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체격에 비하여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유한 것이 그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게끔 하는 이유이죠. 이러한 움직임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2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좌측 윙어와의 스위칭을 통한 공간 창출입니다.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2선 자원이 모두 뛰어난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죠. 루이스 디아즈, 코디 각보, 지오구 조타, 모하메드 살라까지. 그렇기 때문에 누네즈가 순간적으로 좌측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좌측 윙어가 중앙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혼란은 밖에나마 상대 수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작은 균열은 다른 선수들의 득점 기회를 늘어나게끔 합니다. 본인이 좌측에서 올린 크로스가 직접 득점으로 연결되며 도움을 기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두 번째 효과는 우측 윙어 기량의 극대화입니다. 리버풀의 우측 윙어 포지션을 논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생각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단연코 모하메드 살라일 겁니다. 지금은 물론 향후 몇 년 혹은 몇십 년간 말이죠. 리버풀의 리빙 레전드 모하메드 살라가 이토록 리버풀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절대 살라 혼자만의 능력이 아닐 겁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듯이 살라가 꾸준히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것에는 많은 선수들의 기여가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최전방 공격수인 누네즈가 기본적으로 좌측으로 움직이는 성향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곧 누네즈를 막는 중앙 수비수 또한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거나 그 이상으로는 누네즈를 따라 측면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중앙 수비수의 움직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수비진은 좌편향적으로 몰리게 되고 우측에 남아있던 살라에게는 자연스럽게 공간이 창출되죠. 이렇게 창출된 공간이 살라의 폭발적인 득점력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비저블 썸띵, 득점이나 어시스트로 누네즈에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팀 내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다르윈 누네즈인 것이죠. 이외에도 누네즈는 단순한 패턴인 듯 하면서도 속도감을 살리는 능력이 뛰어나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알고도 막기 힘든 플레이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실제로 반다이크는 인터뷰에서 막기 힘들었던 공격수 5명 중 1명을 누네즈로 지목하기도 하며 누네즈가 매우 까다로운 선수임을 증명하였죠. 나머지 4선수가 아구에로, 메시, 홀란드, 음바페인 것을 감안하면 누네즈가 얼마나 까다로운 선수인지 이제 여러분들도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게다가 누네즈는 왕성한 활동량이 기반이 되는 선수입니다. 2022-23 시즌 90분당 압박 및 경합 횟수에서 각각 2자릿수 이상의 스탯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시즌과 비교하였을 때 90분당 태클 횟수도 3배 이상 늘어나며 리커버리 경합 승리 횟수 또한 늘어났죠.
다르윈 누네즈는 항상 같은 해에 이적한 엘링 홀란드와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해에 이적한 것뿐만 아니라 같은 포지션에서 두 선수 모두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이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누홀 대전입니다. 그러나 홀란드는 리그 35경기 36개의 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기록하는 반면에 누네즈는 29경기 9개의 골만을 기록하며 완벽하게 패배했죠. 왜일까요? 누네즈는 사실 못하는 선수였던 걸까요? 우선 누네즈는 충분히 우월한 신체 조건과 점프력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플레이를 선호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이건 뭔가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뭔가 아쉬워요. 본인의 체격을 완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가끔 듭니다.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물론 클롭 감독이 피르미누를 사용하던 역할을 미루어 보았을 때 클롭 감독의 전술상의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누네즈에게 확실히 장점을 추가해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누네즈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투박한 선수이긴 합니다. 플레이 자체가 세밀하다거나 정돈된 느낌이 들지 않죠. 그렇다 보니 연결 동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찬스에서도 기본적인 터치 실수로 인하여 허무하게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좋은 터치 이후에도 속도감만을 이용한 단순한 플레이를 통하여 공격의 폭을 줄이는 모습 또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누네즈의 축구 지능이 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대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듯 보이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누네즈의 결정력입니다. 바로 이게 누네즈가 아무리 화려한 골들을 넣더라도 누네즈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25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빅찬스 미스 횟수는 누네즈가 1등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누네즈 단독 1위가 아닌 홀란드와 21개로 공동 1위라는 점이죠. 하지만 홀란드와 가장 큰 차이점을 뽑자면 홀란드는 17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 누네즈는 9개의 골만을 기록하고 있죠. 게다가 누네즈와 홀란드의 빅찬스 미스 숫자가 같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각각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누네즈는 빈 골대에 못 넣는 경우도 종종 보이거든요. 누네즈의 이러한 결정력은 확실히 개선되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벤피카에 이적했을 당시에도 첫 시즌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다가 두 번째 시즌부터 개선되었는데 이번 시즌도 뭔가 개선이 되는 듯 안 되는 듯 참 애매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득점력은 개선되는 것 같은데 허무한 찬스 미스도 아직은 많고 참 알면 알수록 더욱 신기한 선수예요. 리버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그런 실수만 줄인다면 누홀 대전 정말 저는 누네즈에게도 할만하다고 봅니다. 다르윈 누네즈, 저는 누네즈를 보면서 늘 뭔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자블라니 마스터 바로 디에고 포를란입니다. 같은 우루과이 국적을 가지기도 했지만 뭔가 투박한 듯 하면서도 짐승 같은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화려한 마무리까지. 디에고 포를란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골들만을 넣던 선수였어요. 역대 최악의 공인구였던 자블라니를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의 포를란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누네즈는 아직 1999년생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며 벤피카 시절 득점왕의 모습 혹은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에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시즌 누네즈는 만개할 수 있을까요? 정말 누네즈는 잘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알아보고도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궁금한 선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